북한에서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를 폭파했어요. 네, 어제 네. 낮 12시경에 폭발을 했다고 하고요. 합참에서는 이후 북한이 계속 중장비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왜 대응 사격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합참에서도 피해는 없었다고 네. 인정을 했거든요. 네. 사람이 넘어온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떤 위험한 그 정황이 잡힌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폭발을 한다는 거는 이미 사전에 다 공지를 했고, 그렇죠. 연결 도로를 이제 차단한 것도 이 흐름도 올해 내내 진행됐던 거거든요. 네네. 네. 그 9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요새화 과정을 하고 했다고 밝히면서 미군 측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엔사에도 통보를 하고 진행하는 이런 작업들인데 우리가 대응 사격을 갑자기 해버린 거죠. 네. 이게 만약에 혹시나 대응 사격으로 어떤 충돌이 발생했다. 그런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군사 분계선 상황인데, 이게 평소에 우리 군이 대응하는 방식이랑도 좀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에 다가오면 경고 방송을 하고 일정 선을 넘으면 경고 사격을 하는데,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의심을 하는 거는 이 분계선에서 충돌을 계속 조장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축소해서 말하면 도로 철거 작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도로 철거 작업을 한다고 군사적 대응을 해버린 셈이니까 과잉해서 대응했다는 지적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사격도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으니까 또 네. 무인기를 날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그게 너무 되고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무인기 얘기를 좀 넘어가면은 북에서 담화를 또 발표했죠. 어제 3줄짜리 담화가 나왔어요. 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짧으니까 전체를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에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 무인기를 우리 군에서 보낸 게 확실하다, 이런 증거인 것 같아요. 이건 미국의 묵인 하에 보내진 무인기가 아닐까. 그리고 정황상 군사분계선을 무인기가 넘었는데 이걸 한미연합사나 이런 데서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나온 보도는 조사하겠다, 이 정도 나온 거죠. 네, 네.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아예 몰랐다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군 쪽에서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그리고 앞으로 무인기가 다시 날지 않게끔 어떤 대처를 할 건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임이 있는 거죠. 명태균의 여론조사, 여론 조작 문제, 요게 한 건이 더 터졌거든요. 원래는 국힘단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과 홍준표가 붙었는데 윤석열 지지율을 2%에서 3% 정도 앞서게 여론 조작을 했다, 요 보도가 나왔었고, 이어서 지금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대선 때 있었던 일이죠. 네, 노종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고요. 22년 2월 28일 명태균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A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또 여론조사 데이터에 손을 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선 기간에 60대의 윤석열 지지율을 좀 만져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쟁점 뭐냐면, 이게 여론조사 공표를 한 거냐, 그리고 내부로 그냥 보고용으로 한 거냐, 누가 용역을 줬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명태균이 여론조사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국힘당 그리고 공식 대선까지도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론 조작을 해서 뒤로 흘리고 했었다면은 이거는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죠. 전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죠. 첫 번째는 선생님 노벨상. 네. 야, 우리나라가 이 노벨상 두 번째죠.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 노벨상을 받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석열 정권이 제일 싫어할 만한 작가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쪽에서 윤석열을 싫어하는구나. 아 스웨덴에서. 네. 아.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신 뭐 한국 문학의 쾌거니 뭐 네, 이런 네, 거는 네. 다 당연히 이제 동의하고요. 네. 노벨상 쪽에서 윤석열한테 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럼 스웨덴에서 노벨상으로 윤석열 싸대기를 날린 거다 이거는. 네, 싸대기를 한대 아, 매겼다. 세게 날렸다. 네. 전 세계가 뭐 일심단결이네요. 그러면 아 네, 반윤. 반윤 전차네. 네. 전 세계가 섰네요. 아, 한동훈이 얘기한 걸 왜 안 가져오셨어요? 뭐였어요? 한동훈이 그 반응했잖아요. 네, 그놈 자기 오디오북으로 아. 접했고 집에 가서 또 오디오북 듣겠다면서. 그놈 아니 미친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선생님 오늘 좀 심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그 입장글을 보잖아요. 아. 여기 절로 나와요. 그래 왜 여기 나와? 아니 읽었다는데 그 왜? 이미지 있습니까?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어? 읽었다는데 왜 여기 나와? 아 오디오북으로 아, 읽지 않았대. 책을 읽지는 들었으니까. 않았어요. 아니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네네. 찾으실 동안에 네. 첫 마디가 뭐냐면 한강 작가를 자기가 옛날에 오디오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목소리가 참 좋았다 이거예요. 원래 이거- 알고 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글 쓰는 작가한테 네네. 당신이 그린 그림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아, 축구 선수한테 당신이 야구 실력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는 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작가를 칭찬하려면 글을 칭찬해야지.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글을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오디오북이라는 게 그 작가 목소리예요? 아니죠. 아니잖아. 그 목소리가 좋다는 게 무슨 아니, 상관이야? 진행자 무슨 진행자 어디 방송 프로에서 진행자인데 그때 한강 목소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한강 작가 직접 읽어준 아, 그걸 들었다는 아, 거군요. 아. 아. 그래가지고선 뭐 그 자기 개인 취향을 얘기한 건데 아니 국민들 중에 한동훈의 개인 취향이 궁금한 사람 있어요? 예. 걔가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머리털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나왔네요. 이봐 어. 책은 안 읽었다고 어. 자백했어요. 그렇죠. 책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어. 진행자로서 오디오북 진행자. 접했다. 오디오북 목소리가 진행자로서. 참 좋았다. 아 그러네.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목소리. 이놈은 그러면 논점도 못 잡네. 그러니까 칭찬하기 싫은데 당신 목소리는 좋아. 칭찬하기 싫은데. 아 그러면 그 이어서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다른 파일을 듣겠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결국 그러네, 책은 그러네. 알겠다. 책은 안 읽겠다는 선언. 그리고 나는 당신의 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좋다. 네 그러네요. 미쳤어요. 미쳤네요. 어. 마지막 이런 날도 오는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없다 이거죠. 아, 이게 드러났네. 그래서 난 한동훈이가 저놈이 축사를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 그러네요. 취향, 예. 자기 옛날 기억, 멋있어 자기가 써야 보이려고 그쵸. 쓰는 것 자기가 멋있어 같아. 보여야 돼. 문학적으로 갑발을 넣은 거구나. 자기가 옛날 또. 추억을 떠올리고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러려고 썼는데 이런 거죠. 저 옛날부터 한강 알았어요. 근데 나는 목소리만 근데- 목소리를 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좀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왜 저들에게서는 문학이 나올 수가 없을까? 이게 문학은 사실- 인간을 다루는 거고요. 네네. 이 한강 작가의 말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거든요. 네. 얘들은 그런 게 없잖아. 인간이 아니잖아 일단. 어. 그리고 인간을 다룰 수 없어요. 음.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학은 돈 벌기 위한 수단, 아. 출세하기 위한 수단, 현실 왜곡하기 위한 수단 이외에 다른 게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문학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아. 사람들은. 무인기 사태.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윤석열이 네. 지금 아주 뭐 절대적인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뭐 지지율은 바닥을 완전히 치고 있고 네. 국감, 뭐 특검 네네. 줄줄이 걸려 있고 우리 명태, 명태. 이 한국의 자랑 명태, 어. 명태가 지금 연이어 뭘 까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사실상 탈출구는 없어요. 강경한 모드로 돌아서서 해볼 테면 해봐라. 어. 이런 자세로 나왔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윤석열이가 전쟁을 해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네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시도한 게 삐라일 거고요. 처음에 아하. 삐를 막 보낸 거예요. 보낸 쏴라. 거. 제발 네. 쏴라. 뭐 폭탄이든 미사일이든 쏴라. 안 쏴요. 근데 풍선을 보내. 오물 풍선마와. 북한 보고 쏴라. 예. 우리가 전단 보낼 때 제발 좀 쏴줘. 예. 나를 위기에서 구해줘. 총이든 뭐든 좀 쏴줘. 네. 근데 오물 풍선이 와. 네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확성기를 또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젠 진짜 쏠 거지. 옛날에 박근혜 때 쏜다 했잖아. 막 틀었는데 안 쏴. 또 확성기를 틀어 북쪽에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되겠어. 더 그럼 심한 걸 더 센 거 없어. 평양의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쏘라고 보낸 겁니다. 전쟁하라고. 네. 네. 전쟁을 제발 해달라고. 일으키려고 보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북에서 이걸 두고 그냥 쐈으면 네, 전쟁 네.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